한국의 겨울밤은 유난히 고요하다.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조용해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생각들이 깨어난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려는 순간에 밀려오는 걱정, 후회, 분노, 불안은 마음을 쉼 없이 뒤흔든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들이 단지 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감정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마음을 만들고 앞으로의 운명을 빚어내는 씨앗이라고 본다. 누구보다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29살의 김민수는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불면증과 이유 모를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내일도 힘든 하루일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같은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자책과 걱정은 단지 기분을 흐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날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의 삶 전체를 짓누를 만큼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깨달은 이들은 말한다. 사람의 운명은 거창하게 바뀌지 않는다. 마음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뀐다. 마음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도 잠들기 직전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향력 있게 움직인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업을 짓는 근원이라고 설명한다. 업은 단순한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업은 생각, 감정, 의도, 습관적인 반응까지 모두 포함한 마음의 흔적이다. 이 흔적은 시간이 지나며 쌓여서 삶을 이끄는 흐름이 되고 결국 운명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운명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사람들은 종종 거대한 변화만을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큰 성취를 했을 때만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결국 반복의 축적이 바로 운명이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마음가짐은 매우 특별하다. 이때의 마음은 하루의 기운을 정리하면서 더 깊은 무의식으로 스며들어 다음 날의 감정과 선택을 좌우한다. 만약 이 순간을 두려움, 분노, 후회, 불만으로 채운다면 그 마음은 씨앗처럼 무의식 속에 심어지고 다음 날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반대로 이 시간을 온화한 자비심, 고요한 호흡, 따뜻한 의도로 채운다면 그 역시 씨앗이 되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김민수가 매일 밤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잠들었을 때 그의 삶이 반복적으로 무거워진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이다.
출근길에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회의 중에는 사소한 비판에도 크게 흔들렸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 무기력함과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내면이 매일 밤 불안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긍정하려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미 굳어진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풀린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잠들기 전 10분 동안의 수행이다. 이 10분은 단지 명상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무의식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다. 마치 방을 청소하듯이 마음을 정리해주는 시간이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마음은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던 맑음과 따뜻함을 회복한다. 그 안에서 자비명상과 호흡 관찰은 어둡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어준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운명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고요한 마음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주고 선한 감정은 선한 삶을 부른다. 김민수처럼 마음의 무거움에 짓눌려 있던 사람도 잠들기 전 10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점차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마음이 조금 밝아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변화는 결국 삶 전체에 퍼져나간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정말 단 10분만으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수행자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은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의 10분이다.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변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의 숨을 들이쉬는 행위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는다. 이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며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가능성을 조용히 깨워준다. 평온한 상태에서 잠드는 사람은 다음 날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점점 미래의 길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직장을 옮길지 고민하던 장도윤은 이 연습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더 명확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현재 직장에서 느끼는 불만과 새로운 기회를 향한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만 맴돌았고 마음이 피로해진 나머지 어떤 선택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후회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가 잠들기 전 명상과 자비의 문장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마음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진짜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이 오르내리는 감각을 바라보았다. 숨을 들이쉬며 몸속에 평온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내쉬며 하루의 긴장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그 흐름을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도윤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너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해.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감정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직장을 옮기고 싶은 이유가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지금의 직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안전함에 머물고 싶어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그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 주었다.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그 흐름의 근원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도윤은 결국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두려움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내린 결정이었다. 마음속 흐름이 고요해지자 선택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명확해졌다. 그는 이 변화의 힘이 특별한 지식이나 외부의 조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매일 밤 10분간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변화가 어느 순간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잠들기 전의 수행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복잡한 문제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던 선택도 평온한 마음 위에서는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숨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시간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행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 이 시간은 마음의 먼지들을 떨어내고 내면을 투명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며 미래를 더 넓고 밝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운명은 자연스럽게 새 길을 열어준다. 사람의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다. 그 지혜는 조용한 밤에 가장 잘 깨어나며 잠들기 직전에 호흡 속에서 선명해진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평온은 결국 삶 전체에 큰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여준다. 이 변화는 화려하지도 급하지도 않지만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다. 잠들기 전 10분의 고요한 수행은 스스로와 삶을 바꾸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 종일 수많은 자극을 받으며 흔들린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마음의 자국을 남긴다. 이 자국이 모여 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다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눈을 감고 누웠을 때 이 하루의 자국들이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시간이 찾아온다. 잠들기 직전의 몇 분은 바로 마음이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때 무의식이 깨어나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흡수하고 다음 날의 기운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수행의 세계에서는 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마음이 가장 부드럽고 받아들이기 쉬운 때가 바로 잠들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낮 동안에는 정신이 바깥으로 향해 여러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밤에는 그 반응이 서서히 잦아들며 조용히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서연은 31살의 초등학교 교사다.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수업 중에 학생이 떠들면 마음속에서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동료 교사들의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학생에게 화를 냈던 순간이 계속 떠오르고 동료의 말에 상처받은 자신이 마음속에서 다시 되풀이됐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아침에 눈을 떠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다시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잠들기 직전에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에 깊게 스며들어 다음 날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씨앗과 같아서 무엇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난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고, 불안이 심어지면 불안이 자라며, 자기 비난을 심으면 자신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된다. 서연의 마음 속에서는 이러한 씨앗들이 매일 밤 심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결과를 매일 아침 다시 맞이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잠들기 직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고 흡수되는 시간이다. 생각은 점점 느려지지만 감정은 선명하게 떠올라 마음을 물들인다. 이때의 감정이 다음 날의 정서적 분위기, 말투, 행동, 결정,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좌우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시간을 마음을 씻고 채우는 순간으로 삼아왔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잠들기 전의 감정은 뇌의 활동 패턴을 바꿔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깊은 수면은 다음 날 회복된 몸과 고요한 마음을 준다. 반대로 불안한 감정은 얕은 수면을 만들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피로와 무기력함을 불러온다. 마음과 뇌, 수행과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단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의식적으로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가볍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서연도 우연히 명상 영상을 보다가 마음을 다잡을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 2분이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다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올렸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마음 한편에서 일어났다. 스스로를 나무라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는 작은 위로가 생겨났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유 없이 몸이 가벼웠고 학생들의 말에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알 수 있었다. 마음의 방향이 아주 조금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움직이고 있었다. 잠들기 전 10분의 힘은 바로 이런 변화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하루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오늘의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불안으로 마무리하면 불안이 쌓이고 따뜻함으로 마무리하면 따뜻함이 자란다. 마음의 마지막 순간은 다음 날뿐 아니라 인생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삶이 머문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은 순간, 바로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시작한다. 자비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이들은 자비를 단순히 착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행의 세계에서 자비는 훨씬 크고 넓고 깊고 따뜻한 힘이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진심에서 흘러나온다. 억지로 꾸미거나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선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다. 자비 명상은 이 마음을 깨우고 확장시키는 수행이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을 굳게 닫는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벽을 세우지만 그 벽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마음이 막히면 분노가 차오르고 두려움이 커지고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 자비 명상은 그 막힌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는 따뜻한 손길과 같다. 스스로를 감싸 안고 타인에게도 온기를 나누며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녹여낸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하늘은 28살의 디자이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늘 괴로워했다. 같은 팀의 동료가 사소한 일에도 하늘에게 책임을 돌리고 뒷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분노가 자라났고 그 분노는 매일 밤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우면 그 동료의 말이 떠오르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며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어느 날 하늘은 명상 모임에서 자비 명상을 배웠다.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라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움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힌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하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첫 자비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냈다. 하늘아,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괴롭힘을 받을 이유가 없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하루 종일 자신을 억눌러온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이 생기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했고 상처를 받은 자신에게조차 왜 이렇게 약하냐며 비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비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먼저 깨어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잊고 산다. 타인을 위해 애쓰고 일에 몰두하고 기대를 맞추려다 보면 자신의 마음은 외롭게 방치되어 있다. 자비 명상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다 그동안의 고통을 쓰다듬어주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이 조금 자라면 어느 순간 타인을 위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며칠이 지나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 동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기로 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있었지만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도 고통이 있었겠지. 나는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 순간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분노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차츰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자비 명상의 핵심 정신은 매우 단순하다.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적 형식도 필요 없다. 누구나 마음 한가운데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망이다. 자신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타인에게까지 확장될 때 인간의 마음은 본래의 선함을 회복한다. 자비 명상이 특별한 이유는 그 효과가 부드럽고 깊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억지로 긍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따뜻해지며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진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는 날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쉽게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게 된다. 정하늘 역시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비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그는 자신을 너무 몰아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동료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한결 편안해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갇히게 했던 분노와 상처가 녹아내리며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다. 그 공간에서 그는 다시 창의력과 집중력을 되찾으며 일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비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우는 수행이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지듯 자비의 마음 한 조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밝은 빛을 발한다. 이 빛은 자신을 감싸고 타인을 비추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된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마음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자비는 거창한 행위가 아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이는 작은 기도와 같다. 이 기도가 쌓이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결국 자비명상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만들어주는 수행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쁘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흔든다. 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수행자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호흡을 바라보는 일이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항상 흐르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안정된다. 아나파나사티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이 흐르는 길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며 이 움직임을 바라볼 때 마음의 혼란이 조금씩 잦아든다. 사람들은 종종 명상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떠오르면 실패한 것 같아 불안해한다. 하지만 호흡 관찰 수행에서는 마음이 돌아다녀도 괜찮다. 다만 그 흐름을 다시 호흡으로 젠틀히 데려오는 것, 그 작은 회귀 자체가 수행이다.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고요함을 배워간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34살의 이재호는 빠르게 변하는 생활 속에서 늘 압박을 느끼며 살았다.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고객의 요구가 많아 항상 긴장한 채로 하루를 보냈다. 마음이 지쳤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고객과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고 실수했던 순간이 반복됐다. 내일 전화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자료, 혹시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해 약을 먹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짧은 명상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저 호흡을 바라보다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재호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았다. 처음에는 코끝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차가움과 나가는 공기의 따뜻함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마음이 호흡의 리듬에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그 생각들이 자신을 휘어잡지 못했다.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갔다. 그는 그 느낌이 신기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호흡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돌려보았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단지 그 사실을 느끼기만 했다.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듯했다.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를 내던 걱정이 조금씩 잦아들고 자신이 생각보다 더 평온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그는 이 수행을 꾸준히 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잠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마음이 호흡을 느끼며 차분히 가라앉자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을 대하게 되었고, 고객의 불만에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호흡으로 돌아오는 작은 연습이 그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의 내면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호흡은 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다. 호흡은 나와 상관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깊고 진실된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을 바라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기초로 돌아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애쓴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할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호흡이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현재에 머물게 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난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아나파나사티의 핵심이다.
이 수행의 아름다움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조용한 방도, 완벽한 자세도 필요 없다. 버스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도 되고, 업무 중 한두 번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르게 반응한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 동안 호흡을 바라보면 하루의 긴장이 풀리고 무의식이 부드럽게 정리되며 깊은 잠으로 이어진다. 호흡은 하루를 닫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다리와 같다. 제오는 이렇게 말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뿐인데 삶 전체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하루가 어지러워도 잠들기 전 10분만으로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삶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이 단순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를 배우고 고요는 지혜를 불러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진다. 결국 호흡 관찰 수행은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길을 열어준다. 그 길의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이 작은 알미 마음을 밝히고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잠들기 전 10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이다.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인 동시에 깊은 진실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사랑과 자비를 일깨우는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오랜 시간 묶여있던 상처와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짧은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시간이 없다. 호흡이 잔잔해지고 마음의 소리가 선명해지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감정의 결이 비로소 드러난다. 한국인 직장인 김하늘은 늘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기대를 맞추지 못할까 늘 불안해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자신이 무언가 실수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다. 하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전에 단 10분 동안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외면했던 자신의 마음속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 아이가 하늘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하늘은 깊은 호흡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떨고 있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실수할까 봐, 혼날까 봐를 조심하고 눈치를 보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그는 스스로와 화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다. 이 과정은 이론으로만 이해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수행해보면 그 깊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비 명상은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고, 호흡 관찰은 감정의 물결이 어떻게 올라오고 사라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 내면의 상처가 서서히 풀리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 나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하늘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지만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자비 수행이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안정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처럼 잠들기 전 10분의 수행은 내면의 불안을 씻어내고 자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누가 하루를 살아가며 다양한 감정에 휩싸이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비와 호흡 수행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단순히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 밤이 깊어지고 불을 끄면 조용한 어둠이 방을 채운다. 이 시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소란이 일어난다. 낮 동안 미뤄두었던 걱정과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 곳곳에서 올라온다.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굳게 버텼던 마음이 이때 비로소 풀리기 시작해 그 틈을 타 불안이 더 짙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10분은 감정의 잔재를 비워내고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항구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박서연은 누구보다 성실했다. 아이들을 돕고 동료를 배려하고 맡은 일은 확실하게 해내기 위해 늘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업무가 조금만 밀려도 스스로를 탓했고 쉬는 시간조차 편히 쉬지 못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어깨는 굳어 있었고 결국 잠들기 직전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다. 서연은 어느 날 자기 전에 자비 명상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그녀는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앉고
복잡하게 소용돌이치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지자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긴장이 드러나며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는 충분해. 처음에는 이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늘 타인을 위해 애써왔기에 자신을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흡이 안정될수록 그 말이 조금씩 가슴에 스며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 있었던 마음의 매듭이 한 올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경험은 이론으로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울림을 준다. 자비 명상은 단순히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내면의 경직된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과정이다. 호흡은 마음의 물결을 잔잔히 가라앉히고 자비의 문장은 그 물결 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피로와 압박감이 자연스레 흘러나간다. 서연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10분의 수행을 이어가자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떠오르던 걱정과 불안이 더 이상 그녀를 휘어잡지 못했다. 하루를 잘 보내지 못할까 두렵던 마음 대신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는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잠을 더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잠들기 전 10분은 마음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힘을 갖고 있다. 낮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의 찌꺼기를 비워내고 스스로에게 온기를 건네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다. 호흡은 마음의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주고 자비심은 그 리듬을 통해 하루의 고단함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도록 돕는다. 모든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는 이 순간 마음은 다음 날을 가볍게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들이 존재한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잠들기 전 10분의 수행은 이 무의식적인 감정과 부드럽게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다. 억눌러 둔 슬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오래전 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이 순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외면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더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다. 항구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지호는 어느 날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업이 나쁘지 않았고 가족 관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속 한편 깊은 곳에서 이유 없는 긴장이 올라왔다. 낮에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잊었지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감정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잠자리에 누워 불을 끄면 더 선명해져 지우는 가슴이 답답한 채로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
지우는 지인의 추천으로 잠들기 전 자비 명상과 호흡 관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 혼자 남겨졌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순간들이 호흡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지우는 이 경험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려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해왔어. 이 말은 지우의 오래된 마음을 위로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상처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예상외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들은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자리를 천천히 비워내기 시작했다. 과거를 되짚으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치유하려 하지 않아도, 자비의 마음과 부드러운 호흡만으로도 내면은 스스로 정돈되는 법이었다. 이 과정은 감정을 해결하는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치유하게 돕는 길이다. 무의식 속에 묵혀있던 감정은 억누를수록 단단해지지만 온기와 자비로 바라봐줄 때 더 이상 마음을 흔들 필요가 없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상처 하나쯤 가지고 살아간다. 그 상처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오늘의 불안과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잠들기 전 10분간의 수행은 이 감정들과 부드럽게 마주하게 해주며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흔드는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다. 지우는 이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며 잠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불안으로 뒤척였지만 이제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이 잔잔히 내려앉았다. 자비의 문장을 반복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빛은 어두운 감정들의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냈다. 하루의 끝이 더 이상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 된 것이다. 이처럼 잠들기 전의 수행은 무의식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호흡은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자비심은 그 문 안에 숨어있던 오래된 감정들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서두름 없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천천히 진행된다. 이 조용한 치유의 과정은 하루의 피로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아픔까지도 부드럽게 녹여내며 삶 전체를 더 편안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하루의 끝에서 잠들기 전 10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짧은 명상의 순간은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안정과 평온의 쪽으로 돌려놓는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 거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회로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조용히 미래를 바꾼다. 내면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회사에 다니는 최민재는 늘 바쁘고 복잡한 하루를 보냈다. 업무가 몰리면 감정이 거칠어졌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를 몰랐고 일이 많아질수록 더 예민해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날이 많았다. 잠들기 전에도 분노와 긴장이 사라지지 않아 다음 날에도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었다. 그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잠들기 직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속 생각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호흡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피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의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고 내쉴 때마다 생각의 무게가 부드럽게 흩어져 갔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자비의 문장을 조용히 반복했다. 오늘 힘들었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 해냈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가 하루를 지나오며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되었다. 분노는 결국 이해받지 못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신에 대한 실망은 완벽함을 향한 지나친 압박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명상을 하면서 그는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게를 잃고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호흡을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는 감정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 흐름이 스스로 부드러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주어지면 스스로 정리된다. 민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곧 흘러가는 흐름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생기자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 감정의 찌꺼기를 밤에 흘려보내니 새로운 하루가 더 맑은 상태로 시작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운명처럼 느껴질 만큼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처럼 잠들기 전에 10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다. 호흡을 바라보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먼지를 털어주고 내면을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든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과거와는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한다. 내면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는다. 하루 동안 받아들인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며 앞으로의 행동 패턴을 준비한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단순히 잠의 질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잠들면 무의식은 평온한 흐름을 따라 움직이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들면 그 감정들이 깊은 층으로 스며들어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들기 전 10분의 수행은 이 무의식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는 지혜로운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은재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밤마다 뒤척이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앞에서는 담담하려 했지만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으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을 짓눌렀다. 특히 내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잠든 뒤에도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은재는 잠들기 전 자비 명상과 호흡 관찰을 꾸준히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오직 자신의 숨만이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지나 폐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하루 동안 자신을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재는 마음속으로 자비의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다.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실패의 순간도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야. 이 말은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마음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처럼 작용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상처가 조금씩 드러났다.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했던 마음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만 해도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이 연습을 반복하자 은재는 잠드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불안한 상태로 잠들어 다음 날도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잠들며 무의식 전체가 조용해졌다. 밤의 분위기와 감정이 바뀌자 다음 날 아침의 얼굴도 달라졌다.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한 부담 대신 오늘도 해볼 수 있겠다. 는 부드러운 희망이 자리 잡았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며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 잠들기 전에 10분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문을 여는 시간이 된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억눌린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비의 마음도 함께 들어간다. 무의식은 이 따뜻함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전체의 구조를 부드럽게 재정비한다. 결국 이 연습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나는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었구나.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잠들기 전 단 10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차분하게 다져진 마음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간다. 이처럼 밤의 수행은 무의식과 의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을 길러준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큰 흐름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다듬는 조용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그 변화는 천천히 찾아오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